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했잖아요. 그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내용만이라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한번 좀 들으시면 그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지는구나. 그 딱공 합격 노트가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우리 그 다음 주차부터 이제 기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기본서를 갖다 옆에 놓고 풀면 몇 페이지인지 못 찾잖아요. 그죠? 딱 합격 노트에 제가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제가 필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두 문자 따서 얘기하는 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옆에 갖다 놓고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게 효과가 좋을 거예요. 되겠죠? 예, 예. 참고로 여러분이 그 책을 산다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책 팔아먹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이제 용의권 등기인데요. 용의권 등기 파트는 이렇게 나오면 출제인이 공짜로 그냥 한 문제 맞추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에서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 있거든요. 개정되고 신설된 조문이 있는데 작년에 지역권위에서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지역권에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용의권 파트는 사실은 뭐가 강세냐면 전세권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용의권을 좀 보시게 되면 용의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있잖아요. 그죠? 임차권은 달리 크게 볼만한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은 앞서서 이미 전달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건데 여기서는 뭐 하는 거다? 복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지문 4개에서 통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일단 체크만 좀 하고 갈게요. 얘네들 다 용의권이니까 부동산 어디에? 일부에는 용의권 등기는 뭐 한다? 허용한다. 그죠? 그다음에 지분의 용의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요거 지속적으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의권 등기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부원일 목신필관이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부원일 목신필관은 어떤 등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상권 설정 등기라면 부원일 목신필관은 기록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지상권 등기에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추가해서 각각의 권리에 맞도록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들, 얘네들은 반드시 또 뭐 해야 한다? 암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역권에서는 신설된 조문이 있거든요. 그 조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해서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전세권인데요. 실제 용의권 파트에서 가장 강자가 전세권이에요. 그럼 전세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하고 책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세권은 특이점이 뭐냐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세 가지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두 가지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존속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 만료되면 설정자하고 권자가 그동안 잘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끝나거든요. 즉 지상권자나 지역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반환받아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혹자들은 가끔씩 지상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상권이라면 그 토지 위에 지상물이나 구조물이나 수목이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거니까? 그건 원래부터 누구 거니까? 지상권자는 거니까 가져오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반환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애는 좀 다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전세금이 있거든요.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은 반환받아 와야 되죠. 그래서 그 전세금 때문에 전세권은 여기가 존속기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의 성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세권은 여러분 담보권이 아니라 뭐다? 용의권입니다.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 근데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전세 목적물을 반환과 동시에 전세금도 뭐한다? 동시행가기로 반환을 해주고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설문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세권도 기간이 만료되면 용의권의 효력은 뭐한다? 소멸하는 거고, 그 내용상에서 설문에서 특별한 말이 없어도 목적물 돌려주고 전세금 반환받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세 보증금은 반환받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만료 후에 이 전세권은 용의권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하고 뭐다? 담보권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게, 이 두 가지 성격 때문에 출제원이 뭐한다? 전세권을 자주 잘 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은요, 기간이 끝나야 돼요? 기간 중에 됩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를 했다.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라는 말은 존속기간이 뭐가 되어야 한다? 만료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말은 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고 기간 뭐다? 만료 후에만 할 수 있다. 그 논점 하나 가지고 출제인이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용의권 파트는 지금까지 출제된 걸 보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총론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거, 그런 것 내용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정답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저랑 같이 연구하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특별히 이질감이 느껴진다든지 와 내용이 어렵구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자 볼게요. 지상권은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타인 토지에,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뭐다? 지상권. 이건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객체인 토지는 일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필의 토지 뭐하도 일부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다만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지분들은 그냥 넘길게요. 그럼 농지에 대해서도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건물이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이중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지상권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게 또 내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죠? 배타성을 가진 권리잖아요. 자, 그 다음. 지상권 설정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판결을 받으면 뭐다? 단독. 이렇게요. 끝. 그 다음. 신청 정보의 기록상,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적 기록상 꼭. 지상권 설정의 뭐다? 목적.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의 뭐다? 범위. 필요적 기록상. 범위는 전부라면 뭐다? 전부. 일부라면 뭐다? 일부. 그러면 용의권이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은 다 뭐다? 범위가 필요적 기록상일 겁니다. 그러면 필요적 기록상은 약정 유무와 상관 없이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치료, 지급 시기 등은 다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거. 끝. 자, 구분지상권은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구분지상권 출제인이 시험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자, 지역권 36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지역권 또 작년에 신설 개정된 지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신설된 지문들을 지역권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내기 부담스럽다면 용의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통합형으로 낼 겁니다. 통합형으로 낼 때 지역권이 신설되고 개정된 거,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물건이다. 여기서 키워드가 이겁니다. 지역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권리의 주체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을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지상권자가 기록될 겁니다. 지역권,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누가 기록될까요? 전세권자가 기록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권만큼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즉 설정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입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입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17번지이고 여기가 18번지예요. 여기가 승역지예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여기가 요역지예요. 그러면 이 승역지가 어디에? 요역지 이 토지에 뭐한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 요역지 소유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17번지가 편익을 제공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17번지 표제부예요. 17번지 뭐다? 표제부.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도 표제부 갑구, 을구. 얘는 17번지고요. 여기가 몇 번지다? 18번지. 갑소유. 이건 누구 소유? 을 소유. 이렇게 17번지 토지 등기부도 있고 18번지 토지 등기부도 있는데 17번지가 승역지잖아요. 그러면 을구의 1, 지역권 뭐다? 설정 이렇게 기록이 될 건데 여기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을이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 토지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을 토지. 왜?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18번지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된다는 게 키워드라고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17번지가 18번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다라는 것을 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죠. 자기가 등기해 줬잖아. 됐나요?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도 부동산의 표시가 하나가 기록돼야 됩니까?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2개 기록돼야 됩니까? 2개죠. 승역지의 부동산의 표시도 기록돼야 되고 뭐다? 요역지의 부동산 표시도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 중에서 통상 우리는 모든 등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은 부동산 표시는 하나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역권 등기만큼은 뭐다? 승역지의 부동산 표시와 요역지의 부동산 표시가 함께 기록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 그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등기관은 18번지 토지는 17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18번지 등기부를 찾아요. 18번지는 몇 번지로부터? 17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 18번지는 요역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뜻을 기록해 줘야 되고, 그럼 몇 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아야 된다? 17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 준다고요. 이걸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의 표시를 해야 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뭘 표시한다? 승역지에 관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요거 하나 해결했고 그럼 이 요역지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해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신설된 거. 그러면 승역지에 생각해 보세요. 이 신설되었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실무에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법이 안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소했다고요. 그 말소하면 요역지도 말소했다는 걸 등기안에 알까 모를까? 알죠? 이거 말소하면 이것도 말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면 나오면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도 등기안에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게 우리 신설된 거예요. 작년에. 그럼 두 번째.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의 내용상의 일부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면 승역지의 표시의 내용상의 일부가 달라졌다면 요역지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되죠. 그럼 여기에 17번지에 요역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도 뭐한다? 변경?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등기안이 지역권의 변경 등기를 만약에 했다면 요역지 등기부의 요역지에 관한 지역권의 내용도 뭐한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역지 손대었다면 요역지는 뭐한다? 등기안이 어떤 식이든 다 직권으로 다 정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거는 신설된 게 확실해요. 개정된 게 이거는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 승역지와 요역지는 일반적으로 뭐한다? 인접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승역지 토지하고 요역지 토지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A 관할 등기소고 요역지는 B 관할 등기소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 관할 등기소였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과거에 승역지와 요역지가 달랐을 때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가 없었고 요역지 등기한테 통지를 해줬다고요. 니네들 등기소가 관할이니까 등기해라고. 근데 지금은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관할 등기소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다 뭐한다? 직권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신설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합해보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승역지 뭔가 손댔다면 요역지는 다 뭐로 해야 한다? 직권. 그거예요. 그거 하나가 정답의 올해 결정 요소일 겁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승역지,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역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 승역지에 관할 등기소에 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뭐한다?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즉 요역지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도 존속기간 범위 내까지는 뭐가 가능하다?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필요적 기록사항에 이거 부동산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승역지의 표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뭐까지 해야 한다? 요역지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지역권 설정의 범위. 그 다음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뭐한다? 한 필지 토지 전부의 편익을 제공받아야 된다는 거. 승역지는 뭐다 가능하다? 일부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 어디에? 전부에. 그래서 요역지는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역지 보세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신청해야 되고 승역지 등기 기록 을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내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요역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만을 기록한다. 다 필요 없고요. 승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뭐도 기록해야 한다? 요역지의 표시를 기록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역지 등기 기록 봅니다.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등기안이 했어요. 그러면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등기안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뭐에 관한 사항들, 승역지에 관한 관련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라? 직권
지역권으로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거 보세요. 등기한이, 이게 신설된 거거든요. 등기한이 승역지의 지역권의 변경 또는 말소 등기를 했답니다. 했다면 등기한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에 뭐다? 변경 또는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이게 신설된 거라고요. 신설 개정.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역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 자, 전세권 역시 용어의 정의. 전세권이라 하면 여기 보면 전세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전세권은 뭐다? 일단 전세금 나와야 되고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권자가 나는 당신의 부동산을 이런 용도로 쓰고 싶어요 라고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만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어때요? 지상권자가 나는 당신 토지를 수목 소유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나는 당신 토지를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나는 당신 토지를 건축물 소유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죠. 지역권, 나는 당신 토지를 통행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나는 당신 토지를 용수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죠. 전세권자는 설정자하고 협의해주고 나는 당신 토지를 이런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반드시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만 써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 지역권 설정의 목적이 필요적 기록상이지만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반드시 그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되니까. 됐습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법조문이라고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용의권, 뒤에가 뭐다? 담보권적 성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특이점은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든 전부든 상관없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라는 말은 기간이 뭐가 되었다? 만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제부터는 담보권인 저당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요. 저당권과 같은 성질.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야 되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넘어가면 전세권도 넘어가야 되죠.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일부가 넘어가면 전세권도 뭐한다? 일부가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럼 넘어갈 때는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될 겁니다.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뭘 기록해라? 양도액 됐고요. 그 다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왜? 전세 반환 채권은 언제 나오니까? 기간 만료 후에 나오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전세 공동담보 목록과 공동전세 목록이 있는데 그때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경우에 5개 이상일 경우에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라는 거. 공동담보 목록도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공동전세 목록도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게 공동전세 목록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요. 필요적 기록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세금 여기에 보면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하면 안 돼요.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그래서 목적과 범위이라면 이 지문은 틀려요. 목적인 범위. 이때 목적인 범위를 할 때 목적인이 뭐냐면 토지의 범위인지 건물의 범위인지.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에만 설정하니까.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의 각각 설정이 다 가능하니까 토지의 범위인지 건물의 범위인지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됐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따로 볼 것은 없습니다. 뒤에 내용, 요 내용들은 따라 안 보셔도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당권으로 가는데요.
저당권은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저당권은. 자,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을 정리를 잘 해놔면 근저당권은 따라오거든요. 그럼 저당권에서는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채무자라고 생각하세요. 채무자.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돈을 빌려요. 그럼 돈을 빌리면 담보 제공하라 하잖아요. 통상. 그럼 담보는 통상 누가 제공합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무자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일반적으로는 뭐하다? 일치하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민법 시험에 배웠겠지만 돈은 여러분이 빌리고 담보는 아버지가 제공할 수도 있죠. 그때 아버지는 물상 보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민법 시험에 배웠을 거예요. 등기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돈은 내가 빌리고 담보는 누가? 아버지가 제공하는 것처럼 그걸 구별시켜놔야 지문 정리하기가 편해져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했죠. 그럼 아버지는 돈 빌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기간 만료에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아버지에게 돈 갚아라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 금방 이야기했잖아. 아버지는 돈 빌린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에게 돈 갚아라 할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돈을 빌린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민법에서 내가 돈 빌리고 내가 담보를 제공하면 나한테는 돈 갚아라 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민법에서 보면 지문이 좀 불편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돈 갚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갚아라는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에게. 근데 그걸 분리를 하려면 돈은 내가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한다? 아버지가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채무자는 채무자. 그럼 해야죠. 아, 내가 채무자구나. 그럼 담보 제공은 누가 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이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나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일하다면 맞고 동일하지 않으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정답이라고. 되겠나요? 그럼 두 번째, 채무자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은 되거든요. 누가 돈 빌리는 기록은 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필요적 기록사항은 맞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우리 등기에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능력에서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명의인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돈은 내가 빌리고 등기 신청은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 신청, 명의인이 되는 신청인입니까? 돈은 내가 빌리고 담보는 아버지가 제공한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인 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신청인이냐고. 신청인은? 아니죠. 신청인이 아니니까 명의인이 되는 자도 아니겠네.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이게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하고 갈게요. 이렇게. 담보권은 두 개의 계약이 있다고. 두 개의 계약. 그냥 자, 갑이 은행에 가서 K은행에 가서 야 5억만 빌려줘라.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건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어요. 고등어 1000마리, 10,000마리를 빌려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뭐다? 채무자, K은행은 채권자. 이렇게. 그럼 이건 계약 하나. 그럼 이 계약 하나로 끝나면 담보가 없는 채권, 이 채권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채권.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은행에서 갑보고 야, 담보 제공해야지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누가 갑의 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누가 갑이 제공할 수도 있거든. 담보는. 그러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된다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럼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채무자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채무자와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논리를 전개할 때 돈은 갑이 빌리고 담보는 갑의 아버지가 빌리는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면 나중에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정리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상용인은 여기에 있으면 강의를 하는 사람의 상용이, 상용이가 집에 있으면 한 가장으로서의 상용이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뭐한다? 달라진다고요. 여기에 있으면 돈 빌리는 사람으로서의 상용이, 여기에 있을 때는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상용이, 위 계약과 아래의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계약이 몇 개가 된다? 2개가 있어야 돼. 그럼 주된 계약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것도. 헷갈리는데 무슨 계약이, 저당권 등기가 되려면 무슨 계약이 먼저 있어야 돼요? 위에 게 먼저 있어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무슨 계약? 주된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 이게 담보가 제공된 채권이죠. 그래서 이 담보를 우리는 이게 담보가 제공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라잖아. 그럼 밑에 보시 이렇게 배우잖아.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등기도 함께 넘어가야 한다. 배웠나요?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부종성.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말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된 계약의 내용이라고. 이게 뭐다? 종된 계약.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도 주된 계약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종된 계약의 내용을 적는다고. 등기할 때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위에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아래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채무자는요. 채무자는 봐봐요. 자, 아버지를 기준으로 할게요. 아버지를. 그러면 등기부상에서는 자 17번지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럼 1. 소유권 보존 등기. 아버지. 여기에 저당권 설정. 무슨 은행? K은행. 그럼 채무자는 누구다? 갑. 맞습니까? 그럼 이때 채무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냐고요. 채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버지하고 K은행이 명의인이 되는 자지 채무자는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 그럼 그 말은 채무자는 저당권 등기의 한 내용이라고. 피담보채권처럼 똑같이. 그럼 이런 논리를 전개하려면 돈은 내가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한 것처럼 아버지가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야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뭐하다? 편하다고요. 근데 담보도 갑이 제공하고 돈도 갑이 제공하면 위치가 여기서 왔다 갔다 같은 사람이다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채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갑의 아버지하고 K은행이 명의인이 되는 자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요 내용만 정확하게 일단 짚고 가셔도 저당권 정리할 때는 상당히 뭐하다?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래 놓고 이제 봅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보자고요. 보세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위 사례에서는 갑 또는 누가? 갑의 아버지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뭐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뭐다?
관념적으로만 지배한다. 관념적으로. 자, 지금부터 저를 지배해 본다. 자, 관념적으로 저를 사랑해봐라. 목적물은 하나다. 관념적으로 저를 사랑해봐요. 했습니까? 제 몸에는 수백 개의 지금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성립되고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의 목적 부동산에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는 수십 개, 수천 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하나의 목적물에 수천 개도 가능하다. 그 말은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하고 있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이다. 해결했고, 두 번째. 저당권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럼 저당권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는 표현이 뭐냐? 자, 이겁니다. 자, 돈은 누가 빌렸다? 갑이 빌렸다. 담보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소유 부동산이 담보가 제공될 거예요. 소유 부동산. 근데 아버지가 소유 부동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지상권이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끝.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 부동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사례를 듭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가서 돈 빌렸다. 아버지 담보 부탁에, 그럼 아버지가 나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할게. 그럼 은행하고 하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 아버지가 나 지상권 담보, 내가 갖고 있는 지상권 담보 제공할게. 무슨 계약? no. 저당권 설정 계약.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전세권 담보 제공할게 해도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담보물이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담보가 제공되든 지상권이 담보가 제공되든 전세권이 담보가 제공되든 다 무슨 계약이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가는 거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담보 제공되었다면 소유권 외의 권리가 담보가 제공될 때는 뭐로 간다? 부기등기.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저당권 설정 계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돈 빌렸다. 아버지가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한다. 은행하고 무슨 계약할까? 저당권 설정 계약.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세권 담보 제공했다. 무슨 계약할까? 저당권 설정 계약.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상권 담보 제공했다. 무슨 계약할까? 저당권 설정 계약한다고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임차권이나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물건의 특징이 또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물건에서. 물건이라는 것은 무동산, 즉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물건이 권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나요? 물건의 특징이 물건은 물건을 지배해야 되거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이 미치는 거는 범위가 뭐냐? 그 부동산의 소유권,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요. 소유 부동산에.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부동산은 아니잖아. 아닌데 지상권의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물건이 뭘 지배한다? 물건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지배의 대상은 원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물건도 물건의 지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 이런 것은 이런 걸 좀 알면 나중에 민법 공부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예요. 민법 공부하기가. 물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자, 그리고 이제 저당권은 배타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채권액 또는 채권의 평가액. 자, 채권의 평가액이 나온 이유는 반드시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어 1000마리 빌리면서 아버지 담보 좀 제공해 주세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럼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고등어 1000마리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에다가 고등어 1000마리 이렇게 모양새 빠지잖아. 그러니까 고등어 1000마리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환산한 금액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게 채권의
평가액이에요. 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도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지 여기에 주민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그 이유가 채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채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됐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임의적 기록사항에서 하나는 가져가야 됩니다. 변제기. 변제기는 저당권 등기의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라는 거 하나는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기시면 됩니다. 이전 등기 따로 안 보셔도 좋습니다. 말소 등기 따로 안 보셔도 좋습니다. 변경 안 보셔도 좋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공동저당을 봐야 되거든요. 공동저당. 저당권 파트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일반 논하고요. 지금 봐야 될 공동저당이 나오는데 이 공동저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다음 순한테 기출문제 볼 거잖아요. 그때 나왔을 때 기출문제하고 병행해서 필수 암기사항들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안 보셔도 좋습니다. 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근저당에서는 여러분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저당에서는 뭘 좀 정리하셔야 되냐면요. 근저당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근데 근저당권은 확정 채권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즉 결산기까지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고 결산기가 도달하면 채권이 뭐가 된다? 확정돼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금방 제가 저당권은 뭐라고 했죠? 확정 채권이라 했죠?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했죠. 결산기가 도달하면 확정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결산기가 도달하는 순간은 근저당권은 성질이 뭐하고 똑같아? 저당권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결산기가 도달하면 근자가 톡 떨어져 나가면서 성질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금방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그게 부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저당권은요, 결산기까지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된다 하더라도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기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무조건 결산기에 빵원이 되어야 돼요. 그럼 결산기가 도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빵원이 된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있잖아요. 저당권을 많이 하든가요? 은행에 가니까 근저당을 많이 하든가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대출 받아보신 적 있죠? 등기부를 보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던가요?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던가요? 대부분 근저당이에요.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렇게 하잖아요. 매번 돈을 갚아 나가거든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갈 때마다 채권액을 확정시켜 놔버리면 채권액이 계속 감액돼야 되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면 피담보채권 감액을 원인으로 하는 변경 등기의 사유가 발생해버려요. 근데 근저당으로 해놔면 금액이 결산기에 도달할까지 계속 바뀌어도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근저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저당권을 해버리면 있잖아요. 이자는요, 지연이자는 1년분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저당권은요, 지연이자라는 개념이 채권 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1년분만 아니라 채권 최고액 될 때까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저당을 하는 거예요. 근저당.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근저당이라 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도 그 본질은 저당권과 같으나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요 용어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즉 결산기에 도달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변경이 된다든지 빵원이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의 하나고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절차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절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근저당권에 있어 이제 특이한 점에 한해서만 살펴보겠다. 그러면 저당권하고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점 하나 이거죠.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과 뭐다? 채무자는 똑같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기록할 수가 없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기록해라? 단일하게 기록한다. 즉 구분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외국 통화로 표시되었다면 외화 표시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뭐해라? 기록해라. 그 다음 그러면 350달러면 얼마? 350달러 이렇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설정자 채무자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 없고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뭐라고 기록해라? 채무자 연대 채무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다? 채무자. 그 다음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뭐가 된다?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이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당권에서는 이자는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에서의 이자는 임의적 기록사항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있는 3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차이점이니까 3번 그 다음에 4번 이 내용을 지금부터 막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 내용을 제가 하나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논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출전이 근저당에서 이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결산기, 피담보 채권, 확정 후 이때 등기 원인. 자, 지금부터 펜을 잠시만 놓고 제가 바로 암기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세 가지로 물어봐요. 세 가지. 첫 번째,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다. 자, 채권자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채무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채권자가 K은행에서 무슨 은행으로? Y은행으로 바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저당권자가 K은행에서 무슨 은행으로? Y은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바뀐다. 채권자가 바뀐다. 그럼 채권자가 바뀌는 지문이 나온다. 바뀌는 지문이 나오면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한다고요. 저당권자 즉 권리의 주체가 바뀌니까. 자, 두 번째 돈은 여러분이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했다? 아버지가. 그러면 등기부에는 여러분은 채무자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죠? 채무자가 바뀌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 아시겠나요? 그래? 안다 했으니까.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는 맞지만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나는 돈 빌리는 사람이지 등기 신청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럼 채무자가 변경이 되면 무슨 등기를 하느냐?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고요. 됐죠? 그럼 주체가 바뀔 때는 이전 등기, 내용이 바뀔 때는 변경 등기. 그럼 채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 그럼 시험 지문에서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면 지문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나와야 한다? 변경 등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하고, 그럼 두 번째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채권자가 바뀐다. 채권자가 바뀌려면 뭔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된 계약의 내용에서 뭔가 넘어가야 되잖아. 주된 계약의 내용에 뭔가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돈이 넘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일반적으로. 돈이 넘어가야 K은행이 갖고 있던 돈 5억이 Y은행으로 넘어가야 채권자를 K은행에서 무슨 은행으로? Y로 바꾸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면 원인은 양도다, 양도. 채권자가 바뀌면 원인은 뭐다? 양도. 채무자가 바뀌면 원인은 인수다, 인수. 원인은 뭐라고? 인수. 자,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거다. 채권자가 바뀌었다.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은 양도. 그럼 두 번째 질문까지 왔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 무슨 등기 하느냐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그럼 그게 이전 등기를 확인했다, 여러분이. 그럼 두 번째 이제 원인을 물어본다. 원인은 뭐다? 양도인데 인수돼 있으면 뭐다? X. 양도돼 있으면 일단 O. 그럼 세 번째 물어보는 게 피담보채권 확정 전,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이게 세 번째 물어보는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양도는 양도인데 설문에서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이렇게 나왔다면 뭘 양도하는 거다? 확정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피담보채권이 뭐가 되었으니까? 확정되었으니까 확정채권 양도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근데 설문에서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이렇게 나오면 확정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확정채권 양도라 적을 수는 없잖아. 있나? 없죠. 없으니까 그때는 계약 양도. 당사자가 맺어는 계약 자체를 다 양도해버린다고. 자, 두 번째. 채무자가 바뀌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원인은 뭐다? 인수 해놓고 나서 설문을 보니까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나오면 확정채무 인수 이렇게 적으면 돼. 확정되었으니까. 근데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이렇게 나오면 뭐다? 계약 인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때 채무를 인수할 때 면책적이냐 병책적이냐 병존적이냐 그건 의미가 없어. 이 말이 키워드야, 이 말이.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막 복잡해져요. 그래, 복잡해지지. 해지는데 이렇게 가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 맞는데 하나만 가자. 다 가져가지 말고 채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은 양도. 이것만 암기하자, 우리.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원인은 인수. 이것만 암기하자. 앞에 건 암기하지 말자. 왜? 앞에 거는 나중에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 앞에서 설문에서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이렇게 나오면 계약 양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 확정 후 나왔으니까 확정채권이겠지. 확정 전인데 확정채권이라는 말은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계약 양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하지 말고 뭐만 가져간다.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고 원인은 양도.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하고 변경 등기하고 원인은 뭐다? 인수. 그거 두 개만 판단해 놓고 설문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느냐 확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관로의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요. 확정되기 전이면 계약, 확정된 후라면 확정채권, 확정채무 이렇게 가시면 마무리 끝난다고요. 그래서 요것만 딱 가지고 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지문 다 해결된다고요. 다 해결된다. 명축적, 병존적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지금 갖고 있는 그 지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설문에서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좀 어렵게 낼 때 내는 지문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 이 지문은 결산기 이후죠. 이후잖아. 그럼 저당권도 똑같이 생각해도 될까요? 저당권도 똑같이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말만 근저당이지 확정된 이유는 저당권하고 성질이 뭐하다? 똑같아지니까 저당권하고 같이 가버리면 된다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질권. 자, 질권은, 권리질권은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개념. 질권은 뭐만 하면 된다? 개념.
자, 개념을 알면 되는데 질권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제가 적은 등기부의 기록 양식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돈은 누가 빌렸습니까? 갑이. 담보도 누가 제공했다? 갑이. 됐나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K은행하고 갑이 얼마? 10억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체결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갑이 자기의 소유 부동산을 뭐로 했다? 담보로 제공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K은행 하지 말고요. 사람의 이름을 좀 집어넣을게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내용상으로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지문 꼭. 제가 여기에 상용이라고 할게요. 상용이 이렇게. 그러면 상용이는 채권자이자 뭐다? 저당권자 맞습니까? 누구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에게 얼마? 10억. 그리고 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 부동산이 한 100억 정도 된대요. 시가. 그럼 등기부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상용이가 자, 여러분에게 돈 빌리러 갑니다. 좀 빌려주세요. 5억만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네, 했습니까? 자, 실제로 돈 빌려준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뭐다? 채권자. 저는 채무자. 5억에 관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만들어졌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한테 담보 요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담보 요구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한다. 상용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내 빌딩을 담보로 제공할게요. 소유 부동산. 그럼 무슨 계약?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제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한다고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어렵다고요. 제가 제주도에 감귤나무 50만 그루 소유하고 있어요. 타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지상권 담보를 제공할게요.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거예요, 저랑. 제가 500억짜리 전세권 하나 있어요. 그거 담보 제공할게요.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여기까지 왔죠? 자, 근데 사실은 앞에 이야기 다 뻥이에요. 다 뻥이고 실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옛날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 얼마 빌려주고 10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100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제공받은 저당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갑에게 받아야 될 저당권이 있는 이 10억 이거 담보로 제공할게요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이 담보가 100억짜리 부동산이니까 1순위고 무조건 변제받을 수 있죠? 그럼 이거 담보 받을래 안 받을래요? 받을 수 있죠? 안전자산이잖아. 그러면 지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상용이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에 있는 뭐다?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담보권 설정 계약 맞습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권리, 질권 설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 권리, 질권 설정 계약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권리, 질권 설정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가 되는 거고 금액은 얼마가 될 거고 5억이 될 거고 그럼 권리, 질권자, 권리, 질권자는 누가 될 거다? 수험생 여러분이 권리, 질권자가 되겠죠? 담보권자 됐나요? 채무자는 누굴까? 채무자는 누구? 상용이 이렇게 얼마 빌리고 5억 빌리고 이렇게.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는 이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때 권리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뭐다? 근저당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이 피담보 채권액, 그럼 담보의 제공은 피담보 채권액은 저당권이라면 뭐다? 채권액이 담보고, 근저당이라면 채권 최고액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은 아셨죠, 이제? 아셨다면 읽어보러 갑니다.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등기할 수 있으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된다. 등기법상 할 수 있는 권리 질권은 저당권부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에 한한다. 그 다음 저당권자 상용이가 의무자가 되고 권리 질권자 수험생이 권리자가 되어 무슨 신청한다? 공동으로. 필요적 기록상 일반적 기록상 외에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 최고액을 뭐하고 기록하고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사항에서는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록한다. 그럼 요 지문들을 천천히 이 지문을 그냥 무작정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사례를 드린 이 상황적 요소를 뭐한 후에 이해한 후에 뭐해라 이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지문들이 뭐가 된다? 암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등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지문은 따라오는 거라고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권리질권 하면 권리질권은 이게 아니라 권리질권은 저당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뭐로 할 때 담보로 제공할 때 이루어지는 게 뭐다? 권리질권이구나.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임차권은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은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 따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근데 필요적 기록사항은 아셔야 됩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다? 차임과 뭐다? 범위. 임차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다? 차임과 뭐다? 범위. 그래서 위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뭐다? 차임하고 뭐다? 범위. 요거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내용을 조금 야무지게 정리를 하고 오셔야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 절차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를 모르는 상태에서요. 민사특별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제가 민법을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 절차 민특에서 좀 배워오시면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배워오시면 그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는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임과 뭐다?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각종 등기 절차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